그냥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도 지금 끊기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신주의 학생도 그 학과랑 이름으로 이름 좀 변경 좀 부탁드릴게요. 나가셨나? 저가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기록 좀 해가지고 기록 썼단 말이야. 되고 있잖아. 그래도 안 됐었어. 저장이? 아, 중요한 거가 다른 거는 못할 수 있는 거. 너 옆에서 끊을게. 여기다 그냥 끊어놓고 이제 나 하고 있는 거 전화 오는데 무슨만 찍으면 돼? 아니 그러니까 나도 찍으면서 한 번씩 와서 이 화면 자체로 찍고 뭐가 있어?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게임으로 인터넷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찍으면 아니 삼각대에다가 핸드폰으로 바꿔서 붙이는 거 삼각대가 있어 지금? 한 번만 찾아줘. 네, 전부 다 들어오셨네요, 학생들. 신주의 학생은 비디오를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들리시나? 신주의 학생 말 안 들리세요, 혹시? 다른 분들은 다 제 말 들리시죠? 신주, 신주의 학생. 제발 비디오 좀 켜주세요. 서동숙 선생님 말씀이 지금은 안 들리네요. 아까는 들렸는데.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들립니다. 아, 지금 신주혜 학생이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전화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학생분들 지금 제가 우리 선생님 서동석 선생님을 이제 발표자로 지정해가지고 이제 화면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혹시 학생들 화면에도 이렇게 서동석 선생님이 크게 보이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서동석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화면 공유 한번 지금도 안 되는지 한 번만 확인 좀 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도 비활성화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혹시 지금 한 번만, 네. 됐네요. 네네. 신주의 학생은 화면이 끝까지 아, 네네네. 네, 선생님, 저는 이제 마이크를 음소거를 하고요. 이제 진행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오늘 이 화상회의로 교육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GC로 실습을 해봤고, 이제 다음에 이제 HPLC도 실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사용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이 무엇이 있는지 세밀하게 한번 다시 교육을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도 작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항목에 대해서 오늘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로마토그래피인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뭐 히라버로 크로마하고 그래피언이 이제 합성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맨 처음에는 이제 색을 기록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때 이제 간단한 실험,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이 있는데, 물이 담긴 비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길쭉한 종이가 있고, 끝에다가 이제 매직을 칠해놓고, 매직 칠한 부분을 이제 물에 담가 놓으면 물이 종이가 물을 흡수하면서 매직의 색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러한 이제 기법을 현대에서는 이제 복합물을 가지고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것이 크로마토그래피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상에 존재하는 뭐 천연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혼합해서 만든 혼합물, 화장품, 의약품, 뭐 식품 이런 것들에 안에 들어있는 이제 각 단일 성분, 우리가 이제 유효 성분이라고 집어넣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성분들, 그 성분들이 안에 이제 있는지 없는지 정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양이 있으면, 안에 그 성분이 있으면 얼마만큼의 양이 있는지 정량, 양이 있는지 양을 확인하는 그런 분석에 사용되는 이제 기법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기법에는 크게 이제 네 종류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혼합된 시료 성분이 이동상과 고정상 사이를 흐르면서 흡착, 분배, 이온 교환, 그 다음에 분자 크기 배제, 작용 등에 의해서 이제 단일 성분으로 분리되는데, 이때 이제 사용되는 기법이 흡착, 분배, 이온 교환, 분자 크기 배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이걸로 이제 복합물을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성하고, 얼마만큼 있는지 정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자연상에 존재하는 천연물에 이제 존재한 그 유효 성분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이것을 이제 단일 물질로 만들고 싶다. 아니면 이것을 정제해서 우리가 직접 정제를 해서 뭐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화장품이든 그것에 이제 첨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량의 천연물을 전처리를 해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으로 분리를 시키겠죠. 분리를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 특정 성분을 분취하는 이제 장비가 있어요. 그게 이제 프랩 HPLC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성분의 시간대에 맞춰서 그 시간대에 나오는 물질들은 분취시켜서 우리가 정제하고, 그것들을 뭐 표준품이든 아니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는 원뿔 기둥 모양의 그림이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컬럼이 고정상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용매, 우리가 우리가 전처리한 시료가 이 컬럼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통과를 도와주는 시료와 같이 혼합돼서 시료 안에 이제 성분들을 분리하고 그것을 컬럼에 통과시키기 위한 이동상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컬럼이 있고 그다음에 이동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처리한 시료를 넣고 이동상을 흘려주면 이동상과 시료가 혼합이 돼서 컬럼을 쭉 타고 흐르면서 이때 컬럼 내에 이 작용이 흡착이냐 분배냐 이온 교환이냐 분자 크기 배제냐에 따라서 각 성분이 분리가 이루어지는 게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복합물 A, B, C가 혼합된 혼합물이었는데 컬럼에 흐르면서 이렇게 시료가 단일 성분으로 시료 A, B, C가 단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역사는 뭐 이제 초기에는 그 아까 컬럼이라고 하는 물질을 지금은 이제 뭐 장비 회사에서 이제 판매 목적으로 대량으로 이제 만들고 판매를 하는데 초기에 이제 그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구축되지 않은 실험실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컬럼을 만들어서 안에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 컬럼을 제조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탄산칼슘을 채웠어요. 탄산칼슘을 채운 유리관에 석유 에테르를 채운 뒤에 식물 색소 혼합물을 주입해서 전개함으로써 내려줌으로써 통과시켜줌으로써 이제 색을 분리한 게 맨 처음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프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이처럼 이제 하나의 그 색처럼 보였으나 탄산칼슘관을 이제 통과하면서 색이 분리가 되는 것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여기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써 있는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뭐 이렇게 많은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목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검출기마다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쉽게 더욱 이제 신뢰도가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실습에서 배운 이제 장비 두 가지, HPLC,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동상의 차이가 있겠죠. HPLC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 액체, 그다음에 GC는 기체로 이동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LC 같은 경우는 시료와 이동상이 잘 융합이 돼야겠죠. 융합이 돼서 이동상이 시료가 컬럼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동상과 시료가 잘 이제 용해되냐, 잘 섞이냐, 섞임성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GC 같은 경우는 이 시료가 잘 휘발이 되는지, 휘발이 돼야 GC는 이제 이동상인도 가스고 우리가 이제 전처리한 용매는 액체지만 얘를 이제 주입할 때는 가스의 형태로, 기체의 형태로 주입되기 때문에 시료 내에 있는 성분이 기화가 잘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기체 내부로 컬럼으로 들어가서 분리가 이루어지고 검출이 되겠죠. 그래서 시료의 기화성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HPLC는 이제 분자량과는 무관인데 이제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HPLC 같은 경우는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뭐 흡착 분배, 이온 교환, 분자 크기 배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분자 크기 배제는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분리를 하기 때문에 분자량과는 거의 이제 무관하게 모든 분자량이 구분자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GC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시료의
기화성 때문에 분자량에 제한이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GC 같은 경우는 분자량은 500 미만의 500 이하의 시료만 그 성분만 분석할 수 있다고 했죠. 500 이상의 이제 분자량을 가지는 물질은 GC의 그 온도 조건에서 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처리를 하고 기체 내부에 찔러 넣는다고 해도 이 시료가 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의 제한성을 확인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 열적 안전성과 무관하다 되어 있는데, HPLC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상온 조건에서 분석하신다고 보면 돼요. 가끔 이제 온도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석 시간이 너무나 길 때 그때 온도 조건을 한 30도, 40도 정도로 올려주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온도 조건이 높아지면 이 액체의 이 이동상의 점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컬럼을 이동하는데 마찰력이 줄어들겠죠.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압력이 줄어들어서 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평소에는 거의 상온 25도, 뭐 30도 이 내외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GC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를 컬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20도, 200도에서 240도 이 정도 사이에서 이제 분석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이 이 온도에 견딜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200도에서 240도 내에서 이 분석 물질이 파괴되는 성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전처리하고 GC에 찔러 넣어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성분의 열적 안전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성분의 기화되는 기화성이나 그 온도에서 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를 잘 판단해서 GC로 분석을 진행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LC 같은 경우는 시료와 고정상, 이동상의 이제 화학적 친화력에 의해서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GC 같은 경우는 이 성분마다의 끓는 점 차이, 그 보일링 포인트 차이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L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복합물을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복합물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초기 조건으로 만약에 이제 이동상을 AP 많이 사용하는데, AP를 막 처음에 한 30, 70으로 해서 복합물을 한 세 가지를 쭉 30, 70으로 끝낼 수가 있으면 좋은데, 보통의 이제 유효 성분들은 그렇게 이제 분석되기가 어렵죠. 각각의 이제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LC 같은 경우는 이 AP 용매의 조성을 변화시켜주면서 초기에는 30, 70, 중간에 한 5분대에서부터 50, 50 이렇게 이동상의 조성을 변경시켜주면서 그 물질들의 성상에 맞춰 분리를 시켜주는데, GC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동상이 아니라 오븐 있잖아요. 여러분 보신 거. 오븐의 온도를 우리가 조정함으로써 이 성분의 끓는 점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조건을 걸어주는 게 HPLC는 이동상의 조성을 변경해서 바꿔주는 거고, GC 같은 경우는 보일링 선생님, 지금 마이크가 소리가 지지직 소리가 많이 나네요. 지금 다시 음속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 지금 다시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네네네. 방금 전에 네. 막 마이크가 크게 막 지지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가까웠나? 네, 이어서 하면 이제 LC 같은 경우는 시료를 파괴하는 조건에서 분석하는 장비가 아니죠. 그냥 시료를 주입시킨 다음에 이동상과 섞여서 컬럼에 이동한 다음에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료가 파괴되지 않고 쭉 이제 분석관에 쭉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료 회수가 용이해요. 그 결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취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LC한테는 있는 거죠. 그다음에 G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처리를 액체 상태로 전처리를 하면 걔를 가지고 찔러 넣을 때, 주입시킬 때
기체 상태로 우리가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체는 우리가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GC 같은 경우는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LC는 분석 시간이 길다. GC는 분석 시간이 짧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분마다의 뭐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성분을 분석할 때는 LC가 분석 시간이 길고 GC가 분석 시간이 짧은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LC 같은 경우는 그 액체가 우리가 이제 컬럼을 보시다시피 컬럼 안에 이제 파티클이 쌓여 있잖아요. 액체가 그 파티클 사이의 공극을 통과하면서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도 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료가 이동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완된 게 HPLC보다 이제 UPLC라고 해서 좀 더 컬럼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고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HPLC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HPLC보다 분석 시간이 한 2배 정도 빨라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GC보다는 다소 길죠. 그리고 GC 같은 경우는 시료가 기체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컬럼 내에서 고속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LC보다 GC가 같은 성분을 분석할 때 분석 시간이 짧게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GC랑 LC 컬럼 두 가지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GC 컬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m, 30m, 60m고 LC 같은 경우는 뭐 5cm, 10cm, 15cm, 25cm 이렇게 길이 면에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 분리능이 좋으려면 내경이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럼 길이가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필름의 두께가 두꺼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서 벌써 이제 GC랑 LC랑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30m와 25cm의 분리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GC가 이제 분석 시간도 짧을 뿐더러 분리능도 훨씬 우수하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근데 이제 GC가 제한을 받는 게 분자량에 그다음에 시료의 열적 안전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GC로 많이 분석하고 싶지만 이 성분의 그 열적 안전성과 분자량에 이제 제한이 걸려서 LC로 분석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GC와 LC의 차이점을 설명드렸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원리인데, 아까 이제 맨 처음에 그림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한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분리관이라고 고정상이 있죠. 고정상이 있고, 이동상이 있고, 이 샘플이죠. 샘플과 이동상이 쭉 컬럼으로 들어가서 이제 컬럼과 그 시료의 이동상의 상호 교환 아니면 이제 뭐 열적 안전성, 보일링 포인트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쭉 이루어질 테죠. 그러면서 이제 뭐 A 성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B 성분이 A 성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B가 나오고 그다음에 C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정성이나 정량 분석을 할 때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에서 중요하게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특이성 또는 선택성이라고도 하죠. 이 특이성이나 선택성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목적이 이 샘플 안에 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만큼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품과 이 샘플에 있는 성분이 같은 성상의 물질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이 분석에서 검출되는 시간, 이 시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이제 성상의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 시간은 컬럼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머무르는 시간, 리텐션 타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리텐션 타임이 동일하면 표준품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유효 성분의 표준품과 시료 내에 존재하는 유효 성분의 분석된 그 리텐션 타임이 머무르는 시간이 같다고 하면 같은 성상의 물질이고 이 성분은 같은 물질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간별로 물질이 분리가 되고 이 물질이 시간별로 샘플도 분석을 했을 때 같은 시간대에 나오는 성분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량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은 분석 원리는 복합물이 쭉 컬럼과 이동상을 통해서 컬럼 내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쭉 단일 성분으로 분리가 이루어진다. 단일 성분으로 분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성을 한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분석에 검출되는 시간, 이 피크의 첫 번째 시간, 끝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꼭지점, 피크의 꼭지점과 그 표준품 피크의 꼭지점과 시료에서 나오는 그 성분의 꼭지점이 일치를 해야 같은 성분이라고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그림이고 뭐 복합물이 쭉 들어와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원리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맨 처음에 이제 흡착이 있고, 그다음에 분배가 있고, 그다음에 이온 교환이 있고, 그다음에 크기 배제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GC랑 LC랑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LC 같은 경우는 이 분석 원리를 전부 다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사용할 때 컬럼이나 이 분석 원리에 맞는 그 검출기가 따로따로 있죠. 그것을 이제 맞춰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GC 같은 경우는 거의 흡착과 분배 이 두 가지 분석 원리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흡착 같은 경우는 정지상, 그 이동상, 고정상 표면에 흡착된 용질하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성분이 흡착을 하는 거예요. 흡착을 해서 이 고정상에 활성화된 이 용질과 흡착하지 않는 물질은 빠르게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흡착된 물질은 좀 더 컬럼에 오래 머물렀다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분석되는 게 흡착. 그런 다음에 반대로 분배 같은 경우는 고체 지지체의 표면에 입힌 액체상에 녹아있는 용질, 이 용질에서 똑같은 이제 반대의 조건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게 분배. 그런 다음에 이온 교환은 정지상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분리로 컬럼의 이 고정상에 입혀져 있는 물질이 뭐 양이온이면 음이온을 더욱 오래 흡착하고 있고 양이온을 먼저 보내주고, 이게 음이온이라면 양이온을 흡착하고 있고 음이온을 먼저 보내주는 식으로 분리가 이루어지는 분석 원리이고, 크기 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정상의 표면이 지금 다공성 입자라고 해서 둥근 구 모양의 이제 입자가 있는데, 이 둥근 구 모양의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크기가 각기 다른 구멍이 뚫려 있는 다공성 입자가 컬럼에 쭉 충진되어 있는 모양으로 그 고정상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다공성 입자끼리의 생긴 공극, 다공성 입자끼리의 생긴 공극은 다공성 입자 표면에 생긴 그 구멍의 공극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분자 크기가 클수록 다공성 입자끼리에 생긴 그 공극을 통과하고, 이 공극의 길이가 다소 짧죠. 그 공극 내부를 통과하는 것보다 공극의 표면만 이렇게 쭉 통과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이때는 이제 분자 크기가 클수록 큰 공극만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이 다공성 입자에 뚫려 있는 작은 공극은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공극만 쭉 이동하면서 내려와서 분자 크기가 클수록 빨리 통과하게 되고, 작은 분자 같은 경우는 다공성 입자에 뚫린 그 여러 가지의 구멍들을 다 통과하면서 이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기 배제 같은 경우는 작은 분자일수록 그 다공성 입자의 모든 구멍을 거의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장 나중에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석 원리로 이렇게 네 가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흡착과 분배가 이제 구분이 좀 모호한데, 이 흡착과 분배의 구분의 기준점을 좀 정한다고 하면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이 기준으로 나누면 좀 더 이해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 흡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고정상이 극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극성은 극성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흡착 같은 경우는 극성의 컬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극성의 이동상을 사용하면서 비극성의 물질을 빠르게 그래피 기법이고 그다음에 분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고정상이 비극성으로 되어 있어요. 비극성으로 되어 있고 이동상은 극성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극성인 조건의 용매를 보다 빠르게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극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극성을 잡아두고 있냐, 극성을 먼저 보내느냐에 따라서 흡착과 분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흡착작용 같은 경우는 고정상에 부착된 기능단에 시료가 흡착되어 각 성분을 분리시킨다. 그런 다음에 분배작용은 고정상의 기능단이 역상으로 각 시료 성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분배로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이온 교환은 양이온이나 음이온에 따라서 이온 경쟁으로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를 보시면 분자체 작용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공성 입자를 사용해서 뭐 분자 크기가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순상과 역상이 나왔는데 이 순상과 역상은 앞서 말씀드린 그 흡착과 분배가 용어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순상은 흡착의 기법으로 우리가 물질을 분리시키는 거고 역상은 우리가 분배의 그 분석 원리로 분리를 시키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고정상이 이동상보다 극성이 강한 경우 때 이렇게 그 이동상의 표면의 입자에 존재하는 이러한 작용기작이 시료를 잡아둠으로써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로 이제 분리를 시킨다. 그다음에 역상 같은 경우는 이 탄화수소 주로 이제 페놀도 있고 알칼리기도 있는데 거의 이제 탄소끼를 많이 사용해요. 탄소가 8개 붙어 있냐, 18개 붙어 있냐 이러한 컬럼을 많이 사용해서 이 비극성인 충진물로 고정상을 만들고 극성인 용매로 이동상을 만들어서 극성인 것을 좀 더 빠르게 분리시키는 분리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순상이 흡착, 분배가 역상인데 우리가 이제 주로 뭐 천연물이나 아니면 다른 건기식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나 그다음에 화장품을 분석을 진행할 때 HPLC로 분석을 진행할 때 거의 천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출을 먼저 하잖아요. 거의 에탄올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에탄올은 극성인 용매죠. 그래서 극성인 용매로 우리가 추출을 시켰기 때문에 분석에도 우리가 극성인 용매를 사용해야 그 에탄올에 그 섞여 있는 에탄올에 추출된 성분들을 보다 쉽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석이 이제 우리가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 시간을 줄이는 것도 분석의 한 테크니션의 한 그 의미인데 했을 때 극성인 물질을 오래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석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비극성인 물질이 쭉 먼저 빠져나간 다음에 그때 이제 흡착되어 있던 극성인 성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순상 같은 경우는 극성인 물질을 사용할 때 분석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분석의 효율이 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역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극성인 물질을 먼저 이제 분리를 시켜서 배출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상 컬럼을 많이 사용하고 주로 이제 천연물이나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HPLC로 분석을 할 때 거의 이제 이동상도 뭐 물, 메탄올, 뭐 아세토니트릴
이렇게 극성인 용매를 많이 사용하죠.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추출을 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기법이 분배이고, 그게 이제 역상 컬럼이다 보니까 역상의 컬럼을 많이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순상은 흡착작용이고 분리관이 극성으로 되어 있고 비극성 용매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그 순상 컬럼과 그 흡착작용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비극성인 용매는 우리가 취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가격 면에서도 많이 비싸고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역상을 이용해서 많이 쓰고, GC 같은 경우는 이제 흡착작용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GC 같은 경우는 용매 사용이 극히 소량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ALC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주로 역상을 사용해서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 역상은 분리관이 비극성으로 되어 있고 극성인 용매를 사용해서 극성인 물질을 빠르게 분리시켜주고, 분자체 작용, 크기 배제는 이제 분자의 크기, 모양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이온 교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순상인 컬럼에 이게 모식도인데 극성인 물질이 컬럼에 붙어 있는 거죠. 작용기작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비극성인 물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용매도 이제 핵산 같은 비극성의 용매를 사용해서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정상은 극성이고 이동상은 비극성으로 하여서 극성이 큰 용질 분리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극성 용매나 비극성 솔벤트를 비극성의 이동상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쭉 나왔고, 그다음에 역상은 고정상이 비극성이고 이동상이 극성으로 하여 극성이 작은 용질 분리에 적합하다, 사용이 용이하다. 취급 면에서 사용이 비극성 용매에 비해서 사용이 용이해서 많이 사용하고, 비극성인 물질이 가장 나중에 용출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극성인 용매를 먼저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사용하는 이동상도 아세토니트릴, 물 이러한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메탄올까지 해서 극성인 용매를 주로 이동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작용기작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말한 페놀계도 붙을 수도 있고, 탄소가 8개 있는 거 붙을 수도 있고 18개 있는 거 붙을 수도 있는데, 탄소가 18개 붙어 있는 컬럼이 분리능이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성분을 한꺼번에 분리시킬 수 있는 개수가 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C18 컬럼을 많이 사용하죠.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분자 크기 배제는 일정 크기를 가진 일정 크기의 공극을 가진 충진물을 사용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얘는 뭐 컬럼에 붙어 있는 그 입자와 이동상과 시료의 그 뭐 화학적 결합이나 뭐 분리로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인 크기,